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또 영국 증시는 스프링 데이, 홀리데이를 맞아 시장한 가운데 유럽은 기존에 잠재돼 있던 재정 불안감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독일은 소폭 올랐고 프랑스는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찰스 에반스 미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긴급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에선 영국 증시가 모두 다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의 주요국 두 가지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모두 다 보합권에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전일에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안 좋은 소식이 주말을 거쳐 있었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유럽 쪽에선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했었지만 그런 현상은 다행스럽게도 보여지지 않았고요. 프랑스 쪽에서 오히려 재정위기 우려감이 조금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도 문을 닫았고 영국도 휴장했고 나란히 금융시장이 좀 문을 닫은 곳도 많지만 남은 증시들도 조용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좀 한산했고요. 조용히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영국은, 스프리뱅크 할러데이로 휴장을 했거든요. 뱅크 할러데이 해가지고요. 은행이 쉬는 날. 이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휴장을 했고요. 유럽 주요 3개국 가운데 독일하고 프랑스만 개장했습니다. 장 시작은 낙폭과대 반등의 연장선상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경제지표로 5월달 경기 신뢰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 발표 때문에 장중에 낙폭이 좀 확대되기도 했었지만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때문에 지수 하락은 좀 제한적이었고 독일은 0.3% 정도 상승해줬고 프랑스는 0.2% 약세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틀 연속 급등을 했었던 유럽 증시 한번 급락하고 다시금 열렸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유럽 쪽에서 나왔던 지표 한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경기 신뢰지수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는지요? 소폭 감소했습니다. 유럽 시장 장중에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유로존 5월달 경기 신뢰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 100.6에서 소폭 감소한 98.4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전월과 동일한 100.6 정도를 기대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 발표가 나왔고요. 3개월 만에 재차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유로존 16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27개국 경기 신뢰지수는요. 전월 101.9에서 약 한 1.9포인트 하락한 10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지표 악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영향 없이 독일이 강세를 띠고 프랑스도 소폭 약세 마감했는데요. 이유는 유럽 시장도 워낙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좀 가대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상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폭 하락 마감한 프랑스 증시에서도 얘기할 거리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전일에 스페인에서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도 지금과 같은 최고 신용등급,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재정 적자 때문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30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자국 TV 인터뷰에서 그 같은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프랑스가 받고 있는 최고 수준의 지금 트리플 A 등급은 언제나 당연하게 부여받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 네. 현재 신용등급 유지는 적지 않게 좀 부담스러운 목표다라고 언급해 줬습니다. 28일 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스페인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유럽 경제대국, 이런 연유 때문에 유럽 경제대국 프랑스조차도 지금 은근히 신용 등급에 관해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한 8% 정도 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지금 한 13%, 스페인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좀 다소 약한데, 최근 유로존 내 각국들의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이 프랑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발표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요, 프랑스도 재정 감축을 실시해야 하는데, 재정 감축에 따른 국내 내부적 마찰 요인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TV 인터뷰에 좀 응했던 것 같고요. 자국 국민들에게, 현재 국가 신용 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 감축이 필수적이다. 라면서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하는 양상이다. 해석하면
좀 무리가 없을 듯 생각됩니다. 네, 영국의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보도가 이미 예전에 나온 바 있고요. 프랑스마저도 지금 재정 적자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뭐 스페인 또 그에 앞서서는 뭐 그리스, 포르투갈까지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은 강등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럽 여타 다른 국가들의 국가 신용 등급마저도 강등되는 이른바 도미노 사태가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서 제가 이 모든 위기 상황은 미국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작품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럽과 지금 미국의 금융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남유럽 재정 위기가 분명히 좀 문제시 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요. 네. 너무 좀 가대포장되어 있는 면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피치에서 스페인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지금 하향을 했는데요. 네. 하향을 하는 와중에도 좀 안정적이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AA 플러스 수준도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이거든요. 지금 피치에서는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A 플러스로 매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살펴보면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여전히 지금 3단계나 높은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포르투갈도 지금 AA 마이너 수준인데요. 우리보다 지금 한 단계 높고요. 가장 문제시됐던 그리스만이 지난번에 그 S&P에서 정크본드 수준이 BB 플러스로 좀 격화시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페인 정부가 카수르 저축은행 국유화시킨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축은행 하나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급락하고 좀 요동을 쳤는데요. 네. 그 정도로 파괴력 있는 뉴스는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만 벌써 약 한 80개 정도 각각이 지방은행이 지금 파산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작년에는 200개 넘게 지방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부터 약 한 300개 가까이 지금 지방 군소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뉴스도 잘 안 나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세다. 스페인, 예. 스페인 저축은행 이렇게 뉴스 이슈화가 된 것 같은데 스페인 저축은행 하나 무너졌다고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는데 만약에 미국은행이 파산한 것을 가지고 이슈화 시켰으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진작에 좀 해체가 됐을 겁니다. 예. 이런 걸로 비춰보면요, 스페인이 만약에 망한다면 미국은 지금 12번도 더 망했을 겁니다. 예.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요. 네,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 아니냐 이런 좀 가장된 뉴스도 있었고 극도로 지금 위기감을 조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지금 최근에 급락을 벗어났지만 불안감은 아직까지 좀 여전한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남유럽 문제는 지금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 일각의 우려는 좀 상당히 좀 가대포장되어 있다 생각되고요. 이후로는 7,500억 유로 유로존 안정화 기금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각국들이 지금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감축 방안을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면 유럽 문제는 분명히 우리 관심사에서 좀 사라져 갈 것이고요. 남유럽 국가 주식시장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평소에는 안 보던 그리스 차트, 포르투갈 차트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안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너무 물론 투자 심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돼 있어서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기사들도 과대 포장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최근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이제는 유럽의 경기 침체 나아가서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경기의 회복세를 크게 둔화시키면서 더블딥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오히려 정반대 긍정적인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미국 중심의 긍정적인 기사라고 해야겠는데요. 오히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미국의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유럽발 위기 때문에 미국 주택 시장이 방긋 웃는다 네,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잠깐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비슷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유럽발 위기가 미국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분석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어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뉴욕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유럽 수출은
수출에 좀 미치는 충격은 뭐 크지 않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네. 미국 지금 수출에서 유로존 16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3% 정도 됩니다. 하지만 뭐 유럽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도 현재 이 비중은 크게 지금 변함이 없고요. 네. 특히 그리스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남유럽향 뭐 미국 수출 차지 비중은 지금 1.5%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좀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발 위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뭐 특히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거든요. 뭐 이런 유가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뭐 운전자들한테는 뭐 기름값 부담을 상당히 좀 덜어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유럽 문제는 뭐 소비자들의 지갑을 좀 열게 할 수 있다는 좀 분석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뭐 잠깐 이야기했듯이 유럽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미국 국채가 지금 강세를 띠게 되고 국채 금리에 연동된 뭐 모기지 금리가 급락했고요. 뭐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에 여유가 생긴 가게들이 뭐 여유가 생긴 만큼 다시 뭐 재차 좀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분석 내용이 뭐 뉴욕타임즈에 좀 실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창립 6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어제부터 아마 오늘까지 이어질 텐데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비디오 연설을 통해서 아주 괜찮은 얘기를 들려줬는데 글로벌 공조 체제 확대를 위해서 G20 내에서 특히나 우리를 포함한 신흥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60주년 뭐 지금 현재 한갑잔치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부터 지금 양일간 지금 국제 컨퍼런스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뭐 직접 오진 않았고요. 뭐 비디오를 통해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뭐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조 체제 확대가 중요시되면서 일관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G20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특히 G20 내에서 신흥시장국들이 세계 무역 및 뭐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뭐 지금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글로벌 불균형 축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위시한 신흥시장국들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장클로드 트리세 ECB 총재도 뭐 똑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비디오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했지만 신흥시장국이 현재 세계 경제 회복의 원천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뭐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버냉키 여장, 트리샤 총재도 뭐 언급했듯이 지금 현재 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과 같은 이쪽 모두가 지금 G20 국가들이거든요. 뭐 네. 아시아 신흥시장의 잠재 성장성을 볼 때 최근 1년의 재정 위기가 일단락되게 되면 뭐 경기가 재차 회복세를 보일 때 지금 아시아 신흥시장 쪽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은 다시 한번 또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는 아시아 신흥시장 쪽이 훨씬 더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G20 중에서 우리 신흥시장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비슷한 얘기가 들려서 아유, 뭐 이렇게 큰 얘기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 아시아 신흥시장 쪽으로 나중에 돈이 좀 더 유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조금 피부로 와닿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아쉽게도 비디오를 통해서만 얼굴을 내비쳐 주셨지만은 찰스 에반스 연방은행 총재는 직접 방한을 했었죠. 물론 뭐 비둘기파이기도 합니다만은 세계 경제 더블딥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뭐 더블딥 가능성도 낮다. 뭐 이런 뭐 좀 연설 내용이 뭐 유럽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좀 해줬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하고 뭐 지금 플로시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지금 국내 방한 중에 있습니다. 뭐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파장은 제한적이고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여전히 미국의 성장 전망은 플러스다. 하고 뭐 강한 자신감을 표력해 줬습니다. 네. 뭐 구체적 내용은 뭐 남유럽 재정위기가 출구 전략의 속도를 늦추기는 했지만 우려할 만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지금 현재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유는 뭐 고용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뭐 현재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줬습니다. 플로시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한몫 좀 거들었는데요. 미국은 경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망도 견조하다. 올 한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낙관론을 펴고 있다.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뭐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뭐 현재 지금 이러한 일련의 금융 위기, 재정 위기들도 뭐 남자 자기에서 뭐 이경규 개그맨이 뭐 이런 말을 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네. 이런 위기들 또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네, 예.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위기들도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5월은 이미 그 전일에 12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런 5월을 정리하면서 나온 말은 70년 이래 최악의 5월, 주요 3대 지수 거의 다 3%대 하락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잔인한 5월이 지나고 행복한 6월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Sell in May지만 이제는 뭐 Buy in June이라고 해야 될까요? 6월 증시 어떻게 시작을 할지 궁금한데 이번 주에 유럽발 위기가 조금씩은 좀 줄어들길 바라면서 지표가 중요해진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ISM 지수가 일단은 스타트를 끊어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지표는 뭐 제조업 지표하고 주택 지표 하나가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하고 건설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증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지표고요. 0.2% 증가해서 전월과 동일한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증시 파급 효과가 뭐 껴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전월 60.4에서 소폭 감소한 59.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감 때문에 뭐 유럽 경제 일시적 위축 영향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될 것이다라고 네. 좀 점쳐지고 있고요. 뭐 아이슬란드 하산 폭발 영향도 한몫 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항공기로 인한 화물 수요 이런 쪽이 좀 급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뭐 수출 쪽하고 신규 주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4월에 비해서 소폭 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개월 연속 지금 ISM 제조업 지수는 연속 50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확장 국면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긴 합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는 일단 예상치가 조금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현재 지금 다우가 1136포인트에 와 있거든요. 6월 첫 거래일에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올라와 줄 수 있을런지 궁금한데 6월 전체 시장 전망을 뉴욕 중심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뉴욕 시장 전체 전망요? 네.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인데 네. 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좀 이런 위기감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지만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좀 안정감을 좀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핫 이슈에서 뭐 지난달에 굉장히 좀 많이 다뤘던 것이 뭐 이런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뭐 국채 입찰 네. 이런 것을 계속 좀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뭐 국채 입찰이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뭐 그런 달러 강세 부분은 이상적인 달러 강세 부분은 조금 이제 누그러질 수 있는 단계가 좀 왔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뭐 달러는 재차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고요. 뭐 유럽도 어느 정도 유로화도 지금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뭐 5월 달에는 세리메이가 증시 격언이 좀 맞았지만 뭐 네. 6월 달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도 되지 않겠냐 하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자체적인 힘으로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줄는지 궁금한데 어제는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찰실 매물이 또 조금 나와줄런지 약간의 조정이 있을런지 오늘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코스피가 1640도 돌파를 했습니다. 나흘 연속 오른 결과인데 어제 외국인이 또 사줬잖아요. 네, 어제 뭐 의외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장중 고가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쉬었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올라올 걸로 솔직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원자력 테마들이 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종가를 좀 올려놓는 그런 의외의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어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은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가 나왔다는 게 오늘은 아무래도 이익 실현 물량이 좀 시장에서는 출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약간의 조정이 있을런지 궁금한데 1640 정도면은 어제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어제 1640포인트가 지금 저희가 4일 연속 올라오면서 지수로 지금 강하게 기술적 반등치고는 예상 외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좀 네. 시장에서는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 지수대가 원래 1630포인트가 올라서면은 하락 리스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네. 1630포인트를 어제 종가로 좀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제 올라선 종가상의 1640포인트는 그 전에 1630포인트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기대치로 100%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거래 대금도 4조 원대로 많지 않았었고 네. 막판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좀 유입이 되면서 종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사주면서 차근차근 장을 올려놨으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유입이 좀 되겠구나 하는 시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 네. 동시효과 때 비차익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네. 시장을 그렇게 장중에는 주도를 한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5월 달에 워낙 6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네. 지금 이틀 동안에 2,3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다기에는 아직까지 좀 네.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조금 더 큰 규모로 매수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 전략을 좀 소강 상태로 좀 가지고 가고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굳이 뭐 표현하면은 매도에서 약간 중립 정도로 돌아선 것으로 이해를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5월 들어서 사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팔았던 외국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도 끝까지 언제쯤 외국인들이 좀 사줄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뭐 2,000원 가까이 사준 것에 증시는 조금 인상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제 6월에는 우리 증시를 좀 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도 들어가는 6월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6월 달이 MSCI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크게 좀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네, 이러다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작년에도 뭐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원래 올 초에 예상하기에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솔직히 좀 더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혹시나 좀 되면은 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한 가닥 희망. 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는 쪽으로 지금은 분위기가 좀 몰아서 가고는 있지만은 네. 과거에도 뭐 될 것처럼 분위기 만들었다가 안 되고 지금 몇 번째 지금 실패를 했었던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결과치가 나와 봐야지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희망을 걸 게 없기 때문에 MSCI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닥 희망으로서 그 부분을 좀 계속 테마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외국인들이 6월달 지수를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유럽발 위기가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았고 네. 우리 증시의 5월달의 매도 규모를 보시면 2월달 우리 시장이 1,550포인트까지 낙폭이 컸었던 거를 3월달, 4월달 외국인들이 뭐 10조 원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네. 장을 고점을 좀 돌파했었었는데 이거를 5월 한 달 동안에 6조 원을 매도를 하면서 장을 다시 1,550포인트까지 저점까지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네.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연기금이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네. 의외의 빠른 반등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게 우리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고 연기금이 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수급상의 약간의 변화 포지션이 좀 나오면서 네.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맞는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뭐 한 2, 3천억 시장에서 5천억 가까이만 팔아버리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악재는 좀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장이 반등을 이제 하락이 뭐 완전히 끝났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시고 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장을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이 살짝 순매수로 돌아서는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연속적인 어떤 대규모 순매수의 그런 사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대외 불안한 그런 변수들도 아직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됐다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1640은 약간 오버슈팅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약간의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 주도주들이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좀 쥐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어제 네. 뭐 의외의 테마들이 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주도주들이 같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기상에서는 가장 빠르게 주도주들이 장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왜 이익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익 실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제가 장이 기대 이상의 반등이 좀 빨리 나왔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포트폴리오상에 좀 편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장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강세장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치고는 너무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현금화 지금 기회가 되면 계속 기회가 오면 올수록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현금화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면은 네.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매수할 타이밍을 좀 기회를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오늘은 좀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주도주가 역시나 계속해서 뭐 전문가들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6월 장세 전체에서도 역시 IT 자동차 이 종목들 중심으로 가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뭐 6월 달이 프리시즌에 다시 이제 돌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뉴스를 좀 보시면은 IT 자동차에서 지금 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지표가 좋게 나오고 한다는데 착시 현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 예, IT 자동차 업종만 좋아질 뿐 나머지 업종은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경기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게 IT 자동차에 너무 편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다시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경제 체력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네. 뉴스거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IT 자동차에 대한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의 경우에 남유럽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차 시장을 흔들어버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셔야 돼서 대비를 하시는 전략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들 시장에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들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IT 자동차들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뭐 기본적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고르기도 하지만은 네. 실생활상에서 현장에서 보시면은 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좋은 이유는 뭐 기아차 신차가 지금 몇 달째 신차를 주문하면 기다려야 되고 네. 지금 월드컵 특수련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TV를 사러 가시면은 예. 배송 기간이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2주 이상 지금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여파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실생활에서도 분명히 이런 지표들을 캐치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 이런 업종들로 집중을 하시면서 6월장도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을 내기보다는 6월장은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예, 리스크 괜히 손실을 크게 봤을 경우에는 만회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장에서는 이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만약에 장이 흔들렸을 경우에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주도주를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짜가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장은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1600 한 많이 올라가봤자 한 7, 80 이 정도가 위의 상단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1700까지 가기에는 우리 체력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악재 변수,
호재로 지금 기대하는 건 MSCI 뭐 편입 관련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하고 예,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1,700포인트를 넘어가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등 자체가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게 좀 더 못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반등이 좀 천천히 나옵니다. 1,600포인트라면은 6월달 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꼭지를 1,680포인트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투자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주 좋은 것도 아닌. 그런데 뭐 1,640포인트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위에 올라갈 꼭지점과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6월달 장이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그런 면에서도 있는 거라서 6월달 장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1,550에 대한 그런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있죠. 그러면 결국 6월장은 1,550 내지는 1,670, 80 정도에 갇히는 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을 오히려 잘 선별해서 고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IT 자동차 주도주 얘기도 하셨었고 피부로 와닿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장사 잘 되는 업종 혹은 종목 쪽으로 좀 붙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도 제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 장 자체가 IT 자동차 주도주들만 제가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히 종목을 다른 섹터로 옮겨갈 필요가 없고 종목들로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감각적으로도 좀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제가 3주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지난주는 장이 뭐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목표가 44,000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소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매수가를 43,000원. 저는 지금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장을 따라가지 말고 안 들어오면 종목을 잡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화 비중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5일선까지 조정이 좀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4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한 46,000원. 지금 대형주들이 일주일 새에만 6%, 7% 움직이면은 지수 변동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목표가는 46,000원. 그리고 심리적인 뭐 지지선인 4만 원이 깨지면은 좀 손절을 하시라고 손절가는 4만 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손절가도 좀 바듯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4만 원이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장 자체는 좀 그렇게 좋은 건들은 별로 없어서 네, 그래요. 목표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게. 하지만 43,000원까지 오면 역시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5일선까지 딱 붙어서 살짝 조정 오면 한번 LG 디스플레이 사서 46,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가 삼성전자, 인텔 등과 손을 잡고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국내외에서 와이브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3,200억 규모의 특수목적 회사, 즉 SPC 형태 주식회사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9월 말에는 지하철 이동 중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에 경기 선행지수마저 넉 달째 하락하면서 하반기 경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선물한 규제 원칙이 세워진 가운데 구체적인 제도가 발표되기 이전서부터 시장 관계자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외환 시장을 급격하게 규제하게 되면 달러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2007년 실패를 거울 삼아 채권금리와 환율이 폭등하는 식의 부작용을 막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가운데 약 80%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은행 예금을 통해 자산을 불리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6월부터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퇴실한 상태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만 참석해 금리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금통위 열석 발언권을 둘러싼 한은과 정부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KT가 삼성전자하고 인텔 손을 잡고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가의 모습도 괜찮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KT가 이제 KTF 합병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KT가 삼성전자 또 인텔과 손을 잡고 이 모바일 와이맥스, 즉 와이브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석채 KT 회장이 이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KT와 삼성전자, 인텔이 공동으로 이 와이브로 설비 임대와 이 판매를 담당하는 와이브로 투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본금이 약 3,200억 원 규모의 이제 특수 목적 회사 SPC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은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고요. 또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 3곳이 이 재무적 투자자로도 이제 참석을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월 중이면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선보일 것 같고요. 네. 이 KT 즉 이제 이 WIC를 이용해서 이 전국적인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이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해외 와이브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제 벌써 와이브로가 출시된 지 꽤 이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현재 이 수도권일 때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전부 다 이 와이브로가 터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앞으로 좀 이 와이브로 서비스의 전국 서비스화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은 이 지하철과 이 버스 또 한강 유람선에서 이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존을 이제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앞으로 이제 빠르면은 9월 말부터는 이 지하철에서도 무료로 이 무선 인터넷을 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KT와 KTF가 합병을 한 지도 벌써 1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아이폰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혁신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KT는 어떤 식으로 경영을 꾸려가게 될는지 방향 또 청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합병 전이죠. 1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KT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악화, 또 만년 2위 기업이라니 꼬리표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뭐 IT 업체이긴 하지만 낡은 기업으로 좀 인식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또 합병 후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이제 인사 개혁으로 이제 물갈이를 괜찮게 했고요. 또 특히 올 들어서 아이폰 도입을 하면서 이제 발빠른 대응으로 이 모바일 인터넷 기대를 열면서 좀 제2의 중흥기를 열고 있다. 뭐 이러한 평가를 이제 시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결합 요금 상품이라든지 네. 뭐 테더링 서비스 같은 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아서 그동안의 이동통신 업계가 좀 보조금 위주의 업계였다고 보면은 이런 패러다임을 요금과 서비스 위주의 경쟁으로 바꿨다. 이러한 또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KT는 이 무선 인터넷망을 포함해서 이 강력한 네트워크망 구축을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고 여기에 또 킬러 단말기, 킬러 콘텐츠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했던 이 뭐 와이브로 투자 회사 설립이라든지 또 지하철 와이파이 존 설치가 앞으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조만간 구글 넥서스 원, 구글폰이라고 흔히 알려져 네. 있는데 이 구글폰을 출시하면서 이 아이폰으로 기선을 잡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 1위를 더욱더 굳히겠다. 이러한 또 방침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KT의 야심찬 승부수, 과연 이번에도 또 한 번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넥서스1 구글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아이폰만큼의 성공은 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한번 염두에 두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잇따른 해외 단말기 수입으로 인해서 이 국내 단말기 시장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점 여전히 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KT의 행보에 따라서 국내 IT 업계 전체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KT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T가 6월에 내놓게 되는 구글폰 넥서스 1 그리고 SKT가 내놓게 되는 삼성폰 갤럭시 S 과연 그 스마트폰 제2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넉 달째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라는 통계가 어제 나왔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은 향후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적인 그런 지표인데요. 이것이 넉 달째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뭐 1년 뒤에 경기를 보여준다고 하는 이 경기 선행지수가 벌써 4개월 연속 올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에 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정부는 이제 지난해 이 선행종합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
효과다. 현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남유럽 재정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여기에 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이 통계청이 4월 이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8.5%로 이제 계속적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09년 12월에 11.6%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벌써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하락폭이 지난 4개월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는 점 저희가 조금은 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선행지수 구성지표 중에서는 이 구인구직 비율이 이제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는 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고순환지표라든지 뭐 소비자기대지수, 또 건설 수주액 등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동월 대비 19.9% 늘어나서 10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고는 하지만은요, 지난 3월 같은 경우 21% 정도 증가를 했던 거를 비교를 하면은 좀 상승폭은 많이 둔화됐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뭐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같은 경우 뭐 11년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앞으로의 모습을 예고한다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앞으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관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또 수출 이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고용 상황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또 현재 좀 대외적인 리스크 또 대내적인 리스크도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이 경기 회복세를 장담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경기마저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구심을 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한켠에선 정부의 선물안 규제 검토 소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안 그 규제 그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서부터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외환시장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외환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뭐 항상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은 이렇게 규제 원칙을 뭐 밝히고 그랬다가 또 규제를 말만 하고 안 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이 G20 정상회의와 이 맞물려서 또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선물안 규제 원칙 뭐 세워진 가운데 뭐 구체적인 제도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부터 이 시장 관계자들은 긴장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이제 규제로 아무래도 외국계 자금이 좀 더 일제히 채권을 팔고 이 달러를 사서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들 좀 극단적인 관측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 채권 금리와 환율이 폭등하는 등 좀 금융시장이 과거에 흔들렸던 이제 2007년판 이 스와프발 파동이 좀 재현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 조선업을 비롯한 이 수출업체들과 또 국내 은행, 여기에 또 달러를 빌려주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등 이른바 선물환 거래 삼각축에서는 벌써부터 이 거래 축소했다는 이 부작용을 우려를 하면서 이 부작용을 막을 좀 완충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이 국내 수출업체와 은행의 이제 주된 달러 공급책 역할을 하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이 좀 영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앞으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래도 좀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좀 펴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뭐랄까 너무 강력한 규제를 편다 또 급박한 규제를 편다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펴고 있다 또 최소한의 자율규제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러한 목소리들이 또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주식과 채권 시장은 열어두고 이렇게 외환 시장만 닫는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들도 외환 시장 내부적으로는 세워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들의 지금 예금 상품을 들여다보니까요, 한 80% 이상 정도가 실질 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은행에 돈을 맡기면 사실상
까먹는다 돈을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은행의 예금 적금 막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요.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예금 상품이 국내 예금 상품 전체 중에 83%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까먹는 것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과 적금 상품을 대상으로 기본금리를 조사한 결과 총 89개 중에서 74개 이 상품의 실질금리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도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은행이 약속한 이자에서 이제 이자 소득세 저희가 보통 15.4%를 떼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 실질금리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에서 좀 서민들이 그만큼 은행에 돈을 맡기기가 꺼려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또 만기 3년 이상인 장기 적금까지도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적이 되고 있지만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지적을 해본다면 은행들이 너무 금리를 짜게 주는 것이 아니냐. 현재 이러한 모습들을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너무 낮고요. 특히 또 지금 계속적으로 남유럽발 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러한 좀 저축률 감소 또 이제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상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이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부동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는 6월 한은의 금통위부터는요, 기획재정부 차관이 결국 금통위 금리 의결 때 퇴실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열석 발언권 행사 정말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종전대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또 지금의 중간 지점을 찾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 1월부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매월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 발언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참가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정책 협의를 위해서 한은과의 공조를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부가 이 금리 결정에 너무 참견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목소리도 또 힘을 얻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는 말도 못하고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퇴실을 해달라고 말은 못하기 때문에 좀 알아서 눈치껏 빠져줬으면 하는 게 사실상의 목소리긴 하지만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나가야 나갈 되느냐 필요는, 이러한 예. 입장을 또 밝힌 바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신랑이 싸움에서 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실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은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는 좀 방 밖으로 나와서 금리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 관계로 휴장을 했고요. 영국도 역시 금융시장이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는 프랑스와 또한 독일 정도만 증시가 개장을 했었는데 독일은 소폭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 프랑스는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오히려 없었고 좀 증시가 한산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증시는 나흘째 계속해서 오르면서 1640까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또한 내일 선거 관련해서 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탈실현을 할 만한 투자자들은 좀 팔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장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우리 체력만으로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야 되는 날인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